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7, 8월 한여름에는 사정한파가 정치권과 관과에 몰아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제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그러니까 차장검사,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수사 베테랑 특수통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해서 세 차례 인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어제 인사. 네네. 차장검사, 부장검사면 일선 수사 지휘를 하는. 네, 그렇습니다. 최전방 사령관이죠. 그렇죠. 아주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네네. 총괄적으로 그 이번 인사의 특징이랄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검사의 직급은 사실 옛날에는 검사와 검찰총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평검사에서 그 다음에 부부장 검사로 갔다가 올라가고 부장 검사로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장 검사로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지검의 검사장, 고검의 검사장, 마지막에 검찰총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고검장급, 뭐 그 다음에 대검의 차장 검사급, 뭐 대검의 부장 검사급은 다 했고요. 이제 어저께 발표한 이 승진 내지는 신규 보임 전보 이 712명의 인사는 말씀하셨듯이 부부장 검사와 부장 검사와 일부 차장 검사를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든 수사의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그렇죠. 평검사들 말고 평검사들 제외하고는 진짜 실무를 현장에서 그냥 실무를 맞닥뜨리는 그런 그 지휘 라인들입니다. 그런데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윤석열 총장이 인사를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사의 현장으로 복귀를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고요. 대개는 이제 특수통이, 그러니까 특수통이 좀 많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전문성, 능력을 가장 중시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검찰에서는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의 베테랑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좀 탁월한 그렇죠. 그런 역량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특수부에 배치가 됐죠. 예, 특수통의 지금은 이제 반부패부라고 그렇죠. 합니다. 반부패부라고 하죠. 특수통의 검사, 아까 이 대상들이 대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예. 뭐 재벌들, 재계 총수들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수사하는 부서가 대개는 특수통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통 검사로 뭐 알려져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또 특수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발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그런 장단들도 잘 알고, 네. 또 능력도 잘 알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들이 전진 배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라인만 전부 이렇게 발탁 승진되는 것 아니냐 해갖고 일부 또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소외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사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수사들, 예를 들어서 조국 수사 또는 월성원전 또는 뭐 이 울산 그 함영수사 사건, 뭐 이런 수사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에서 현장 실무를 맡았던 부장검사들을 전부 다 좌천시키거나 흩뿌려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이 수사들을 제대로 하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좌천당했던 실무 부장검사들이 현직에 다시 복귀했다. 그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복귀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권력비리 수사랄까, 네. 전 정권 뭐 신적폐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남부지검, 동부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그 밑에 이제 성남지청장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그리고 남부지검장은 양석조, 네. 동부지검장 임관혁, 네. 그리고 수원지검장 홍승욱. 네. 다 이 사람들은 이미 배치를 했어요. 그렇죠. 검사장과 그래서 예, 지검장. 아마 이 검사장들이 그동안 캐비넷에 있었던 묵혀놨던 네. 뭉갰던 그런 수사 파일들은 대충은 이제 점검을 했을 거고 그러고, 그 밑에 이제 차장 부장검사가 이번에 다 포진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이번 인사가 7월 4일자로 그렇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네. 봐야 하는데 네. 또 이번에 주요 보직에 보임된 사람들이 다 전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갖고 추미애 때 다 쫓겨나가지고 쫓겨났던. 전국으로 이제 좌천된 흩뿌려졌던 사람들이기 사람들. 때문에 그 예. 사람들이 돌아와서 땡판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전에 했던 수사들을 재수사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실은 이걸 비판할 수 없는 게, 남은 시간이 있어요. 예. 4개월. 지금 벌써 1개월 얼마 지났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예. 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부장검사로 데리고 와갖고 수사해봐. 그러면 그 기록들 검토하는 데만 한 달 예, 걸릴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했던 사람을 불리려면 어차피 특수통 검사들을 했던, 지금까지 그 수사를 했던 특수통 검사들을 다시 전면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이 불가피한 네네. 것 같습니다. 뭐 7, 8월 2달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생판 그거 수사를 하다가는 기록 7, 8월 보고 다 날아가죠. 파악원이라고 한 달 이상을 예. 소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선 서울중앙지검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1차장 검사. 차장 검사 이번에 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아주 그렇습니다. 일부입니다. 32기 부장검사에서 조금 승진을 시켰어요. 차장 검사.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중앙지검의 1차장 검사 성상원 동부지검 차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성상원 차장은 사실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수사를 완료시킨 그런 그 인물인데 1차장 검사로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왔고요. 이제 특수통 그러지만 특히나 반부패 수사부 1, 2, 3부를 특히 이 지금 진짜 이 칼을 직접 휘둘렀던 그런 그 진짜 특수통들을 불러왔죠. 특수통들을 불러왔습니다. 1부장 반부패 수사 1부장이 어미준 남부지검 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인데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국 수사 당시에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맡으면서 대검의 수사지휘과장은 주로 수사를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고 반부패 수사 2부장은 김영철 중앙지검 공판 5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 그 다음에 삼성 승계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고요. 반부패 수사 3부장은 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백신 동부지검 공판부장. 왜냐하면 조국 수사도 했지만 이 강백신 공판부장이 왜 유명해졌냐면 검수완박을 아예 대놓고 비판을 했던, 그렇죠. 나서서 비판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이제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강력범죄수사부장으로 신준호 인천 강력범죄 형사부를 이게 반부패 수사부였는데 이번에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새롭게 신준호 부장검사를 지금 임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 반부패 수사부에서는 대장동 네.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여기도 주요 사건이 이제 여기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배당이 되겠죠. 사실 이제 가장 핵심이 대장동 비리 수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에 김태훈 네. 4차장이 담당을 하다가 주물르고 그냥 안 부산 하고 뭉개고. 고검으로 지금 좌천이 됐어요. 예, 실제로 대장동을 수사했던 사람들은 전부 좌천시켰습니다. 왜, 그러니까 정용환 반부법장이라든지 유진승 경제범죄 형사부장도 전부 다 좌천시켰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뭉갰기 때문에. 그리고 고형곤 4차장이 왔는데 이 사람이 조국 수사를 했다가 좌천됐다가 4차장으로 다시 와서 이 복귀했죠. 반부패 수사부를 총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 수사부 아닙니까? 네네. 과거 같으면은 공안부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공안부.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서해 지금 이번에 정치적 최고 뇌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여가부의 민주당 공약 개발 로
뭐 이런 사안들이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쌓여 있죠. 예. 여기 공공수사 1, 2, 3부 역시 윤 총장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공수사 1부는 이희동 부장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선거수사지원 과장을 맡아서 예. 선거수사, 공안 수사와 공공수사와 관련해서 총괄 지휘를 했던 공안통이네요.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능력을 높이 또 알아본 이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제발 인사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동만큼은 남겨주세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추미애한테 얘기했는데 추미애가 딱 거절했던 그 이동 남겨달라의 그 주인공입니다. 자, 공공수사 2부장은 이상현 부장검사. 이 이름도 기억하실 거예요. 월성 원전 사건. 예, 월성 원전 사건을 이상현 대전에서 형사부장 하면서 수사를 해버렸죠. 수사를 다 담당했고 3부에 뭐 이준범 지금 교수까지 해서 1, 2, 3부도 다 갈아버렸죠. 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서울 동부지검 아닙니까? 네.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데 이 산업부뿐만 아니라 뭐 통일부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뭐 다른 부처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끝나면 다른 그렇죠. 부처도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차장이 전무곤. 예, 전무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인사처장. 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됐다가 다시 전무곤 그렇죠. 이 동부지검 차장으로 왔고 예. 사실은 여기는 이제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 다 수사를 합니다. 예. 안산시청 차장까지 하다가 서현욱. 그렇죠. 이분도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산으로 좌천됐다가 지금 다시 동부지검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지검이죠. 그렇죠. 이제 남부지검이 라임, 옵티머스, 이번 테라, 루나 뭐까지 전부 다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디스커버리도 있지 않습니까? 디스커버리 사건 맞아요. 장하성 동생. 장하성이 장하원이.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을 팔아서 지금 피해가 더 커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단성한 청주지검으로 내려갔던 단성한 청주지검 부장을 지금 금융증권 합수단장으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 단성한 형사부장도 역시 특수통으로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사법농단 수사를 함께 했었죠 아마? 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부지검 1차장으로 구상엽 울산지검의 인권보호관으로 지금 좌천됐던 구상엽 차장검사를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1차장 검사로. 다음은 수원지검하고 성남지청인데 네. 성남지청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입니다만 그렇죠. 워낙 그가 비중이 이번에 커가지고 성남지청장이 아마 이 지금 반부패 수사부장만큼 지금 지금 이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재명 지금 의원과 관련된 수사를 다 맡아야 되잖아요. 특히 성남 FC 수사 제대로 해야 되죠. 성남지청은 성남 FC 그 후원금 수사가 있고 수원지검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또 상방울 그룹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만 거기 뭐 주가 조작, 그 주가 조작의 배후가 누가 있느냐.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이거 수사가 지금 사실은 이 변호사비 대납하고 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지청장이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 검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변인을 맡았던. 대변인은 총장하고 제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입이죠 뭐. 그대로 다 그 의중을 그대로 파악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 권순정 대변인은 총장 시절에 지금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창수 그 대변인은 성남지청장, 여기도 검사장 승진 1호.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1차장, 1차장. 이 성남지청장 이런 데가 검사장 승진에 아주 1순위이죠. 그 대충 쭉 보면 그야말로 이 7, 8월 달에 이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들은
이 더위를 못 느낄 것 같은 인물들입니다. 올 여름 덥다는데 예. 아마 본격적인 이 수사에 들어가면은 사정 한파가 몰아치면은 뭐 추워서 오돌돌 떨면서 밤을 새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수사를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예. 내용에 대해서 환히 깨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딱 포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의지도 강한 것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민들이 뽑아주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권력 비리라든가 그 잘못된 거 그걸 제대로 좀 척결하고 바로 잡아라 정상화시켜라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추미애와 박범계가 전횡을 저질렀던 검찰 인사를 바로 잡아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됐겠죠. 결국은 이 검찰 수사가 7월 한 달 그리고 8월 초 중순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렇죠. 왜 그러냐? 8월 28일이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그 이전에 이재명 수사가 끝나버려야지 유명한 수사들은 끝나야 해요.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한다. 이 프레임에 안 그렇죠. 걸려들려면. 일단 당대표가 돼버리면은 여러 가지 수사에 어려움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8월 초 중순 늦어도까지는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더 속도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지금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검찰로서도 검수완박의 그 부당성을 입증을 하려면은 수사에서 성과를 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번 인사는 특히나 검찰 인사는 검사들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인사가 돼야 된다. 그 국민을 위한 인사로서 어저께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는 물론 지당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굳이 이렇게 표현한 건 국민을 위한 인사, 즉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인사로 발탁을 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즉 성과를 국민들에게 나쁜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성과를 보이겠다. 이렇게 사실 해석을 하는 게 옳겠죠. 한 장관도 그랬잖아요. 검찰과 경찰은 범죄자를 잡아내는 게 그 임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 잔챙이들 좀 잡아넣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감동을 하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여 월척을 낚아야 역시 검찰이 좀 있어야겠구만. 지금 경찰만 하더라도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권 눈치를 사실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찰은 더 보거든요. 원래 어떤 정권이든 조용히 그냥 이 말 잘 듣는 그런 경찰들처럼 비춰졌는데 이번엔 왜 그렇게 목소리를 갑자기 높이는지.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관련 수사도 그냥 눈치본이라고 지지부진하면서 시간 끌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검찰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역시 대장동 수사라든가 또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서해 피살 사건, 또 납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 전 국정원장 나아가서는 그것을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런 사안을 서훈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게 개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재명, 문재인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거에 가장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 두 갈래죠. 하나는 이재명과 관련된 그 온갖 비리 의혹들, 그건 한 갈래고, 하나는 전임 정권과 관련돼서 수사를 벌였던, 특히 우수선까지 가야 될 만한 그런 수사들이 또 한 갈래.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병행해서 8월 초까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도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그렇죠. 월성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뭐 대전지검입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청와대가 다 나서서 후보
시장 후보의 공약까지 만들어주고 하면 당연히 청와대의 가장 윗선이 누구냐까지 수사가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청와대 개입이 너무 뚜렷한 사건을 지금 뭉개고 그러니까 뭉갰다기보다는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만들었었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남 FC 후원금이라든가 김혜경 법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적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는 뭐 그쪽 입장에서는 통치권의 범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독박을 쓰고 위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로서도 밝히되 그러나 형사적으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 교수님께서 지금 이 경우의 수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누군가가 책임을 그냥 옴팍 뒤집어 쓰고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도 교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은 그럴 만한 진짜 충성파가 없다.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장세동이니 또 노무현한테는 안희정이니 그냥 입 딱 닫고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형사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정권에서는 안 보인다. 임종석이 과연 그럴까? 예를 들자면 노영민이 과연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도 모른다 내지는 그렇게 빠져나갈 정도의 인물이지 무슨 충성을 다해서 정말 의리를 지킬 인물일까 하는 건 전 퀘스천 마크고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SNS에 자기 근황 올리잖아요. 저는 이게 검찰의 칼날이 거의 목까지 왔구나라는 거기에 반증 아닐까요? 예.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근황을 알리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고 당신들도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봐라. SNS를 통해서 반격에 나설 때 같이 좀 힘을 보태달라.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살겠다는 어떤 의지, 살아남겠다는 의지. 저는 양정철이 사라진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나까지 걸리겠다. 예를 들자면, 뭐, 물론 이 정권 안에서 자기가 호가호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정권 초기부터 어떻게 탄생이 됐고, 누구누구가 어떻게 연루가 됐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몇 개월 전부터 경선 때부터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예. 그럼 이 양정철은 왜 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죠. 양정철도 지금 저 병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병원 부정대출. 거기에 지금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있죠. 예. 그 1,400억 원이 그 조그만 병원에 종합병원도 아닌 거기에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의 특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돈의 행방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 큰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저런 차원을 감안할 때 양정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검찰의 전 정권 비리 수사 또 신적폐 수사팀이 완전히 갖춰졌기 때문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서 속전속결로 결과를 내놓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